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애플보다 무려 10배나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FSD 출시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겠죠. 이게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건데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 테슬라 2.44% 하락한 178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떠날 이유가 없어졌죠. 이번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2018년 CEO 보상 플랜에 관련된 투표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옵티머스와 관련된 비전이 이제 착실하게 수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단기 주가 상승을 틈타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주주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테슬라가 170불대, 160불대의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지금 시점은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총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CEO 보상 플랜과 관련된 투표 결과였죠. 일론 머스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테슬라 주식은요, 개인 주주가 약 한 40%, 일론 머스크가 10%, 그리고 나머지 50%를 기관들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남아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원대한 비전을 실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 Don't fire Steve Jobs라고 적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미 죽었죠. 고인이 되신 분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스티브 잡스는 일론 머스크를 뜻합니다. 스티브 잡스 사후에 스티브 잡스와 가장 닮은 인물로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를 들 수 있겠어요. 뭐 인류 최대 혁신가 중에 한 명이죠, 스티브 잡스. 그와 비견될 만한 인물이 역시나 일론 머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총 결과와 관련돼서 레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머스크에게 샴페인이 터지는 순간이다. 축복이 있는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서 주식에 부담을 주었던 이슈는 자, 일론 머스크가 떠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떠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테슬라에서 이어져 왔던 이러한 비전과 꿈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20에서 25불 정도의 주가 하락 우려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제거가 되었고 테슬라가 다음에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2025년 내년 되겠죠. 테슬라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500빌리언 수준이니까 2배 정도 내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플랜과 관련해서 찬성률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보상 플랜에 찬성하는 그 찬성률이 73%로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뱅가드였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ETF를 운영을 하고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가 일론 머스크의 보상 플랜에 반대를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거의 7%가 넘는 테슬라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승리를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하긴 했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요. 뱅가드 그룹은 일론 머스크에게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voted for Elon's pay package라고 적혀 있는데요. for라는 건 일론 머스크에 찬성을 했다라는 뜻이죠. 자, 빅 펀드도 일론 머스크의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뱅가드 적혀 있죠. 자, 실제로 찬성률은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보상 플랜과 관련된 찬성률은 73%가 아니라 76.9%로 나왔어요. 자, 뱅가드가 찬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찬성률이 올라갔겠죠. 전체 3억 3,500만 주의 투표 수 중에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23억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 중에 17억 6천만 주 정도가 일론 머스크에 찬성을 하는 투표를 보여주면서 77%라는 굉장히 높은 찬성률을 보여주면서 투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것도 약 한 80%가 넘는 찬성률로서 승인이 되었는데요. 테슬라의 실행력은 정말 세계 1위에요. 가장 빨라요.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벌써 관련된 모든 서류를요 제출 완료를 했고 이제는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행보죠. 자, 얼마나 델라웨어 법원에게 질렸는지도 여실히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델라웨어주는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텍사스
테슬라를 잃음으로써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주총과 관련된 가장 큰 두 개의 안건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드러났고요. 자, 어제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주주와의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자마자 다시 한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세계 최고의 천재로 일컬어지는 이런 분이 정말 뭐 배꼽을 드러내면서 덩실덩실 춤사위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한 순수한 감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로켓을 재사용한다라든지 그 어느 누구도 전기차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기차를 수익화에까지 성공을 하면서 현재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시장으로 바꾸고 있죠. 자, 이번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 새로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We are not just opening a new chapter for Tesla. We are starting a new book. 자, 챕터보다는 책이 훨씬 더 큰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 안에 여러 가지 챕터가 들어가니까 챕터보다 책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전기차는 이제 어느 정도 막이 났고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AI와 로봇으로 점쳐지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의 가치가 전기차보다도 훨씬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가치는 무려 30조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문서에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테슬라를 인류 역사상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낼 것을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30조 달러의 기업 가치라고 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지금 3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10배라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 나간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30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 30조 달러를 빌리언으로 바꾸면 3만 빌리언이 되고, 테슬라는 현재 568빌리언 정도의 시총,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3만 빌리언, 그러니까 30T를 568빌리언으로 나누어 주면은 52.8배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테슬라가 지금보다 주가가 5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산수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계와 물리학을 잘 다루는 일론 머스크지만 주주들에게는 쉽게 표현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옵티머스의 가치를 따지면 25T가 되고, 자율주행차의 가치를 따지면 5T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30T가 되니까, 자, 현재보다 주가가 50배 이상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글로벌 1등 기업보다도 10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게리 블랙도 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연간 10억대 정도 수요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한 명당 10대의 옵티머스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서 10% 정도의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억대의 10%니까 1억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대당 수익을 1만 불로 잡았습니다. 로봇을 일단은 한 대당 2만 불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 정도에 판다라고 하는데, 자, 한 대당 코스트가 10,000불이니까 10,000불의 수익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억대 곱하기 1만 불의 수익을 하면요, 연간 테슬라가 만들어낸 수익이 무려 1,000빌리언이 됩니다. 자, 엄청난 수익이죠. 현재 테슬라가 연간 만들어내는 수익이 10빌리언을 좀 넘는 수준이에요. 자, 이것의 10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옵티머스만으로도 100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1000빌리언 곱하기 25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했습니다. PER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0빌리언 곱하기 시장에서 한 25배 정도 멀티플을 쳐준다라고 하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의 멀티플을 가지고 있어요. 25에서 한 30배 정도의 멀티플을 보이는데요. 1000 곱하기 25가 되니까 25,000빌리언이 되고, 이는 25T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연간 1억 대 정도 수요를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 자동차가 연간 한 1억 대 정도 팔립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가 여기에서도 10% 마켓 셰어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도전적인 목표이긴 해요.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 정도를 판다라고 하는데, 자, 올해도 약 한 18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월등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연간 1000만 대를 판매하는 거죠. 1억 대 곱하기 10%를 하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한 대당 5만 불이고 3만 불의 코스트가 드니까 대당 2만 불의 수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200빌리언의 연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것도 25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하게 되면 200 곱하기 25가 되니까 5000빌리언이 되죠. 자, 이를 트릴리언 달러로 바꾸면 5T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30T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적혀 있죠. 30T. 현재 주가의 50배가 넘는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약 한 3T 정도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10배가 넘는 그런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얼마나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차의 가치가 높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기차를 해냈고요. 지난 애플과 넷플릭스의 성장 스토리를 보더라도 멍멍이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 혁신을 일으킨 회사죠. 2009년에 2.5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130불까지 오르면서 11년간 5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자, 2008년 종가가, 그러니까 2009년이 시작하기 전에 종가가 애플이 시총 순위가 18위였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14위예요. 비슷한 위치에 있죠. 현재의 테슬라와. 하지만 11년 만에 50배 이상 올랐으니까 테슬라가 애플과 같이 이러한 혁신을 다시 한번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차로 향후 10년 동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멍멍이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스트리밍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을 시켰죠. 9년간 4,530%, 약 한 45배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9년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강산이 변하는 동안 테슬라도 50배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존의 다른 혁신 업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 그리고 아이폰 서비스,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시장이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차예요. 그 파급 효과가 워낙 남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테슬라가 시총순위 14위이고 애플의 거의 2009년 모습과 유사합니다. 애플의 과거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게 테슬라가 될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이번에도 로보택시 앱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가 오고 있어요. 로보택시를 불렀죠. 실내 온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차가 오니까 편하게 로보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음악도 틀었죠. 자, 곧 나온다고 합니다. 커밍 순이에요. 자, 역시나 이러한 가치가 실현이 되려면 AI 기술이 받쳐줘야 되고, 그 근간은 FSD가 되겠죠. 그 근간은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로보택시의 상용화 머지 않았어요. 내년이 될 확률이 58%, 2026년이 될 확률이 38%예요. 그러니까 향후 2년간 로보택시 상용화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8월 8일에 공개가 되고, 방금 보셨던 앱 화면도 공개가 되면서 정말 로보택시 머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FSD 12.4.1이 나오면서 의문감이 들긴 했어요. 정말 FSD 곧 완성이 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선 결정장애, 차선 머뭇거림,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는 구글 맵과 테슬라의 FSD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워낙 소프트웨어가 탁월하기 때문에, AI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글 맵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슬라당님에 따르면 어느 순간 이 주행 소프트웨어 AI FSD가 완전히 구글 맵을 제압하는 순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자율주행에 좀 더 자신감이 들게 되는 순간 구글 맵을 무시하고 인간처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12.3에서 12.4로 바뀌면서 나아진 부분도 있어요. 블랙 테슬라와 AI 드라이버님이 대표적인 FSD 베타 테스터인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코너링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12.3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코너를 돌 때
연석에 휠이 손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석에 차가 스치는 모습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12.4부터는 코너링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급격히 개선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12.4.1에 대해서는 실망보다는 기대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4.2나 12.4.3, 12.4.5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차선 머뭇거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와이드 릴리즈 되기 전에는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2년 내에 로보택시 상용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장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자, 베일에 쌓인 세 가지 제품이 있었어요. 뭐 세미트럭은 내년부터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로보캡 8월 8일 이거는 이미 공개가 될 예정에 있죠. 작은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 여기 3보다도 작아 보이죠. 로보캡, 로보택시가 되겠고 뭐 사이버캡으로도 불리우죠. 여기 또 하나의 작은 차량이 있습니다. 컴팩트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모델 3에서 좀 수정을 하고 모델 3 라인과 모델 Y 라인을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질 컴팩트카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델 3보다 싸게 팔릴 것 같은데 볼륨 모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모델 2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모델 2가 나오기 전에 과도기적인 모델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은 로드스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차체가 높은 차량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좀 네모난 각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러한 테슬라 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벤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파장을 일으킬 건데요. 자, 왜 그러냐면 차량 자체가 자율주행차가 되고 벤과 같이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동하는 스튜디오, 이동하는 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차로 자리매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사업체, 움직이는 사무실, 움직이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차량이 공개되는 날짜가 여기는 적혀 있지만 실제 장표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어느 한 X 회원님께서 날짜를 명기를 해주셨는데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라고 해요. 자, 연말에 이게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연말 테슬라 주가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자, 오피셜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라고 적혀 있죠.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상하이 링강 신구관리위원회의 루센 데이터 부서장은 나누이 신도시가 10대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FSD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상하이, 기가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 중에 뭐 상해 근처에 나누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지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구에서 10대의 테슬라 차량이 FS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FSD가 중국 내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추가 소식에 따르면 승인이 되자마자 상하이에 있는 공항이 푸동 공항입니다. 이 나누이 신도시와 푸동 공항을 연결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즉시 이용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미국보다도 빠르게 로보택시가 중국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지난 4월 29일에 일론 머스크가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지금 업무 추진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날 4월 29일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거의 15%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 내 FSD 출시 공식 승인이 나게 되면 주가가 한 차례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연내에 특히 3분기 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8월 8일에 자, 이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은 8이라는 숫자가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니까 정식 중국 내 FSD 출시 승인 날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주총로에서 가장 중요했던 발언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옵티머스와 자율주행으로 연간 1000빌리언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로 어마무시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300조 원이 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아무리 수익을 만들어내도 많이 만들어내도 연간 한 100빌리언 수준인데 이것의 10배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애플보다 10배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애플보다 10배 회사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애플이 현재 3T 정도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30T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워낙 원대한 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요. 새로운 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신임을 얻은 만큼 굉장히 테슬라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어요. 일론 머스크가 무섭게 집착하고 집중할수록 테슬라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